최근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의 입대 문제를 비롯해서 병역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죠. 예, 헌재에서 두 가지 판결을 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고요. 하지만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이치다라는 네.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처벌의 문제인데 처벌 조항 자체가 위헌인 건 아니고 처벌 조항에 뭐가 문제냐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양심을 이유로 해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못 됐다고 본 건데 예. 이제부터는 이제 그 판결을 달리하게 되면은 법 자체를 고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고요. 예. 하여튼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뭐냐면 사실상 이제 대체복무제 인정한 거죠. 근데 마련하라고 정치권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예,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예. 하급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계속 나왔거든요. 조금만 보충하자면 헌법재판소가 벌써 세 번째 이제 이걸 심리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일부 나온 거고요. 대체복무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하면서 예. 그러면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게 합헌이라는 건 좀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냐. 이게 이제 소수 의견의 견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헌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것까지 다 위헌을 하면은요. 이 전번에 그 합헌 결정을 했을 때 그때가 2011년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분들이 다 재심 사유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해에 이게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법원에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헌법재판소라는 기능이 아주 법리적 판단이나 또 아니면 그 투표라고 하는 선거 행태만으로 결정이 안 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어떤 견식과 경험이 이 반영이 되는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서 이 헌재라고 하는 이런 그런 특수한 온축된 경험과 식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든 데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법적으로도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 국민적으로도 이제는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네. 열린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훈시적인 판시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잘 모르는 거 새로 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기준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OECD 국가 중에 모병제가 아니고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거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대체복무로 그죠? 그러니까 뭐 늦었지만 뭐 온당한 판결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현재 판결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그렇죠. 이미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예. 이제 헌재가 한참 뒤에 대신해줘가지고 몇만 명은 구속되고 처벌받고 빨간 줄 그 했던 예. 거 엄청 많죠. 예. 근데 저도 이제 국회를 보면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욕먹는 걸 겁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 남자면 다 군대 가야 돼 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그다음에 계속 그 특권층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병역을 회피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군대는 무조건 가야 돼라는 강력한 이념 때문에 용기 있게 국회가 못 나선 거예요. 눈치를 봐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끄러웠고 헌재 다시 한번 이 양심적 대체복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찝어준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문제에 제가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게 1986년인데요. 군대 갔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관이 오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뭐냐면 옆에 연대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보통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냥 감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군대까지 왔더라고요. 계속 총을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살을 했대요. 목을 맸다. 얘기를 하면서 86년 1월. 그랬는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 하냐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는 누가 미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총 잡고 사람 죽인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미쳤는지 아니면 죽어도 사람은 못 죽이겠다는 저 사람이 미쳤는지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쯤 후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분이 단박하는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타부시하는 게 자살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예. 다른 문제일 거다라고 딱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헌재 판결과 더불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같이 이제 뜨거워지는데 일부 여론에서는 양심이라는 게 눈에 보이느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악용될 가능성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또 보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가들이 어떤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때문에 혼선을 빚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이런 반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할 때 그 양심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어떤 바른 마음, 좋은 마음 이런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법률 용어로서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규정한 개념이 있는데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정말 그리고 잘했다. 정말 정리가 잘 정말 됐네요. 데피니션 너무 그리고 또 잘해서 거기다 플러스 이거는 절박하고 구체적이어야지만 인정된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똑같으네.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 옛날에 처음에 도입할 때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그래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신념이 더 이렇게 잘 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종교적 신념. 2006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정식으로 공고한 적도 있어요.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어연구원의 어떤 그 논문 같은 게 나왔는데 거기서는 공고하기를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해라. 예.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니까 헷갈린다 이런 얘기 맞을 하신 것 적도 같으네요. 있죠. 그 왜냐면 애매구에 오류라 그래서 한말 낱말이 동시에 두 개를 의미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A를 자꾸 B로 착각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게 또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아니 그럼 난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양심도 군대 없어? 갔다 온 사람이 양심도 없다는 얘기까지 들어야 되냐? 열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를 혹시 직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 그쵸? 조안이에요? 근데 어색한?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씁니다. 쓰기는 예. 한문으로도.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양심적이라는 말하고 우리 양심이라는 말하고 또 의미가 다르니까. 의미가 전혀 다른데. 아마 입법할 때 이 분명히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용어 자체도. 신념의 한 표.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양심적 대체복무를 한 건데 그 이제 학생운동 학생운동하다가 저는 한 2년 합치면 2년 6개월 정도 돼요. 예. 그거 이제 대체복무를 저기 대체복무를 국립대학 가서 해서 그렇지. 호텔 국립 호텔 가서 한 건데. 뭐 유니폼 입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그 고마웠던 거는 정치범을 양심수라고 해서 예. 엠니스티나 뭐 휴먼 라이츠 와치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편지가 와요. 힘내라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양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양심적 병역 거부.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 알 수가 없다는데 제가 뭐 이렇게 사회운동,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한 쭉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회 현장에 이제 우연히 들어가가지고 화가 나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잡혔다. 저 사람이 그럼 양심수냐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친구 관계도 있고, 그죠? 활동한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거나 주변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저는 구분할 수 부분은 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신청자의 약 90%가 인정을 받았고 10%가 이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거는 결국은 뭐 가려내느냐 못 가려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얼마큼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군대 가가지고 탱크를 닦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 병원 가가지고 노인네 그 똥꼴레 빠는 거를 생각해봤는데 인류를 위해서 후자가 더 가치 있는 것 같다 보람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인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보장은 뭐냐면 이거 한다고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같은 기간을 다른 데서 복무하거나 많은 경우에 사실 그 복무도 쉽지는 않거든요.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오랜 기간을 복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기가 뭐 다른 사람보다 1.5배를 더 복무하면서라도 군대 가기 싫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른바 관심사병이라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종교까지 바꿔가면서 대체 복무하려는 사람이 그 그렇게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그런 사람이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있다면 걸러질 수 있다. 걸러지죠. 예. 그 많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날 경우에는 다시 군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엄단하는 조치가 반드시 군복무 정도가 따라갈 아니라 테니까 처벌 조항이 처벌받을 거예요. 처벌도 할 수가 있고. 네. 이 병역 거부 자체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체복무제 법제화를 두고도 인터넷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 뭐 사람 죽이는 일 못하겠으면 사람 죽이는 지뢰 좀 제거해. 뭐 최장기간 근무는 기본이고 최전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투입하도록 법을 만들어라. 안 그러면 나라가 누가 지키겠느냐. 우리나라 통일된 후에 군 복무 최소 3배쯤으로 양보 가능하다. 아주 과격해 보이는 그런 댓글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사용을 해서 어떤 분과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입니다. The number you have 뭐예요? 힘들잖아. 지난번에 됐잖아요. 왜 내가 하니까 안 돼? 질문 딱 나와 있으니. 다시 해볼게요. 고객님 지금 말씀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어렵네. 왜 귀까지가 안 맞지? 우리 안영아는 됐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영석 변호사님이시죠? 예, 원영수. 반갑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대체 복무제에 대해서 변호사님 의견을 조금 다르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그 정의를 위해서 나는 군대를 가고 정의를 위해서 나는 군대를 가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사실은 양립할 수는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우인 근찰을 하는 것 안보에 대해서 이게 어떤 대체 복무로도 이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역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과 박탈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를 가는 것만이 정의다라고 지금 전제하시는 건가요?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평화를 위해서 내가 복무하는 걸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양심의 자유에 포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십니까? 군대를 가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그걸 대체할 수 없다라고 내용적인 판단에서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대체 복무제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그 징벌적인 대체 복무까지 배제하는 걸로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합헌으로 일단은 결정을 했고 아예 민간화되는 방식으로 복무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2배보다는 더 많은 그 기간을 설정해야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유엔 같은 경우에 지금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국제규약인데 유엔이 하는 거를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유엔의 규약이라 하더라도 최대 법률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고 그거는 어떻게 할지는 동일한 수준의 입법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재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하면서도 그걸 징벌해야 된다고 하면 양심을 처벌하자는 그런 결론이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인권 침해거든요.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형벌의 처벌이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인정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풀어나가느냐. 이 헌법재판부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길도 열어놨다는 뜻입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에 복무를 할 수 있게끔, 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헌법 정신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가시는 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가시는 분은 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가시는 제가 분도 내가 내 원하는 방식으로 지키겠다 그러면 그래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이 돼야 되겠네요. 잘 봅시다.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죠? 저 아무 문제 못 느끼는데요. 그 사람들 병역 거부자들 갖다 감옥에 쳐놓으면 그때서 나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사라지나요? 헌법 판결문의 해석에서부터 지금 약간 저하고 시각이 다르신데요. 네. 88조 1항은 합헌이 되고 5조가 위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저는 그 해석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판결을 해온 여러 가지를 보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최소한의 판결을 한 거지 최대한을 보장하기 위한 판결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입법화해 나가는 것이 맞다. 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그 징벌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조금 그 헌재 판결을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좀 방점을 둬서 해석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사람의 양심, 내심의 의사나 양심을 판단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뭐 누구는 군대 가고 싶어서 가냐 총을 들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전쟁터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이 이런 내심의 목소리,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